제 기준에서, 저는 소비자 입장에서 리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제 기준에서 단점 말씀드릴게요. 트러블입니다. 그래서 모두에게 시원시원하게 추천드리기가 좀 애매합니다. 아, 왜 이렇게 찜찜하지 이거? 육아하고 눈 한짝 그리고 육아하고 눈 이쪽 한짝 그리고 육아하고 베이스 메이크업하고 육아하고 쉽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영상이 많이 늦어졌어요. 원래는 그 댓글에 수분 크림도 해주세요 라는 글을 보고 바로 컨텐츠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바로 그날 저녁에 딱 라인업을 해서 컨텐츠 제작에 돌입을 했는데, 원래는 2주 정도 쓰고 컨텐츠로 만들자 생각을 했는데 이제 저희 발목이가 기기 시작하고 서기 시작한 그 힘든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덕분에 제가 수분크림을 잘 사용할 수 있는 계기 3주 정도의 시간이 흘렀고, 업로드할 때쯤이면 4주째이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봐봐, 애기 4에서 6개월 보호자 사용설명서 이면지에다가 제가 또 준비를 했습니다. 쉽지 않아. 오늘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 바로 수분 3대장 닥터지, 에스네이처, 토리든 이렇게 3개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 3개의 선정 기준은 지성 피부, 수부지 피부에 맞춰서 푸딩 느낌이 나는, 살짝 젤 느낌이 나는 걸로 준비를 했고요. 유명하다는 거 제가 한번 다 테스트를 해봤는데 건성에 맞는 거는 제외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수부지 피부이기 때문에, 그것도 지성에 조금 더 가까운 피부이기 때문에 저와 같은 피부 타입이신 분들에게 조금 더 집중적으로 정보를 전달을 해드리고자 그렇게 선정을 했고요. 그 이외의 선정 기준은 일단 이 세 제품 다 자기네들이 1등이라고 하는 수상 경력들이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연말이어가지고 올리브영이든 이제 화해에서든 기획전을 많이 했잖아요. 세일도 많이 하고, 그거에 판매 순위 1, 2, 3위를 다퉜던 제품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아마 만만한 가격대인 것 같은데 수분 크림이 생각보다 비싸더라고요. 근데 제가 소개해드리는 이 3가지는 가격대가 만만한 제품이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딩에 가까운 제형입니다. 번들거리거나 미끌거리거나 무겁지 않은 제형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어디서 1위를 했냐, 닥터지 레드 블레미쉬 클리어 수딩 크림은요, 올리브영 어워즈 6년 연속 수상을 한 어마무시한 제품이고요. 2천만 개 돌파를 했고, 그리고 에스네이처 아쿠아 스쿠알란 수분 크림 같은 경우에는 2024 올영 어워즈 MD 픽, 그리고 올영 어워즈 23 트렌드 클린 뷰티, 그리고 2023 화해 1위도 한 제품이고요. 토리든 다이브인 수딩 크림은 2022 화해 1등, 2021 하반기 1위, 그리고 2023 화해 어워즈 크림 위너 이렇게 수상을 하였습니다. 근데 토리든 같은 경우에는 화해에서 수상을 좀 많이 한 것 같고, 나머지 친구들은 올리브영, 화해 골고루 다, 어쨌거나 시기만 다를 뿐이지 1등은 다 돌아가면서 한 번씩 했다. 그리고 제가 느낀 게 있는데, 이거는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 고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세럼, 크림 이거 2개 중에 뭘 살까라고 고민을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굳이 둘 중에 하나만 사자면 저는 세럼을 추천드립니다. 확실히 가지고 다니면서 발라본 결과 몇 주 동안 선크림도 안 바르고 민낯 상태로 있었잖아요. 피부 변화가 느껴진 거는 세럼이었어요. 근데 수분크림은 피부 변화는 안 느껴졌어. 왜냐? 수분크림만 썼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피지 같은 거는 조금씩 올라와도 피부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 모공의 타이트닝, 피부결 개선, 그리고 전체적인 톤 변화, 미백 효과 이런 거는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쓰면서 느낀 게 수분크림은 트러블만 안 나면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수분크림 아무리 많이 발라도 이게 점도라는 게 있잖아요. 제형이라는 게 있고 피부 표피층까지 들어갈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세럼처럼 물 같은 제형, 액체 성분은 좀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크림은 수분 증발을 막아주고 수분 크림을 바르기 전에 우리가 바르는 것들 있잖아요. 에센스, 세럼, 토너, 기능성 화장품들의 보조적인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는 거지, 수분 크림만 발라서는 피부 변화를 느낄 수는 없다.
저의 느낀 점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 컨텐츠를 만들면서 딱히 피부에 큰 변화는 못 느꼈습니다. 오히려 크림만 바르다 보니까 좁쌀도 살짝 나고 트러블도 조금씩 생기고 아마 육아가 힘들어서 그런 것도 더 있지만 어쨌든 그렇다. 그래서 수분크림은 트러블 안 나고 피부가 건조하지만 않으면 이 두 가지만 역할을 제대로 해낸다면 좋은 수분크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하나하나씩 뜯어보면서 리뷰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닥터지. 제형별로 리뷰를 하게 될 것 같은데 제형 점성 같은 경우에는 닥터지가 제일 발림성이 부드럽고 수분감이 많았고 수딩, 젤에 가까운 제형이었어요. 그 다음에 토리든. 근데 토리든은 묘하게 뭔가 잔여물이 그 오일감이 느껴져. 그 다음에 에스네처. 에스네처는 로션 같은 느낌이었어요. 바르면은 수딩보다는 그래도 조금 로션 같은 느낌? 되게 매끈매끈한 로션 같은 느낌이었어. 좀 수분감이 많은 로션 같은 느낌이었다. 닥터지 저자극 수분 진정 수딩 크림입니다. 네, 저는 튜브형으로 사용을 해봤고 단지형은 사실 제가 수부지 피부에 지성에 가까워서 크림을 잘 안 발라요. 앰플에서 끝나거나 앰플하고 미스트 뿌리고 끝나요. 크림 잘 안 바르는데 이번을 계기로 튜브형이 이렇게 편리했구나를 사실 저는 단지형이 이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휘뚜루 마뚜루 데일리로 바를 거면은 튜브가 손이 훨씬 더 잘 가긴 하더라고요. 이렇게 발랐고 이 수분감 보이시나요? 바로 수분감이 빡 터지죠. 냄새도 없고 제가 썼었을 땐 자극도 없고 정말 무난한 수분 데일리템이었거든요. 닥터지의 정체성은 진정, 10가지 시카 성분으로 민감한 피부를 진정시킨다. 근데 그 10가지 시카 성분을 특허 공법으로 추출해서 10시카 컴플렉스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리고 100시간 지속되는 수분 보습력이라고 상세 페이지에 써져 있습니다. 근데 100시간은 좀 아니고요. 아니 이상하게 상세 페이지들 보면은 뭐 48시간, 100시간 이러는데 아우 전혀 아니야. 막상 사용해보면 뭐 2시간만 해도 건조하고 4시간만 해도 건조하고 그래요.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저는 닥터지 같은 경우에는 발랐었을 때 한 3시간이면은 건조함을 좀 느꼈던 것 같아요. 날씨가 또 날씨인 만큼 더 그런 것 같은데 닥터지의 장점부터 얘기를 하자면 트러블이 안 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트러블 안 나고 건조하지 않은 역할만 하면은 정말 좋은 크림이다. 근데 그 중에 하나 트러블이 안 납니다. 수분크림이면 당연히 트러블 안 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의외로 트러블 많이 납니다. 수분크림도. 그리고 시카 성분도 은근 알러지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시카 어성초가 어떨 땐 잘 맞고 어떨 땐 너무 안 맞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피하는 성분 중에 이 두 가지가 포함이 되는데 닥터지는 잘 맞았다. 민감성 피부이신 분들한테는 닥터지 너무 추천드리지만 건성 피부를 갖고 계신 분들은 닥터지 좀 건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독으로 사용하는 거는 비추천. 그렇지만 제품 자체가 순하기 때문에 모든 피부 유형에 추천드립니다. 장점 두 번째는 번들거리거나 끈적임이 없어요. 이거 정말 큰 장점이죠. 그래서 4계절 내내 활용성 높게 사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 분명 제형은 가벼운 느낌인데 그 제형에 비해 수분 지속력, 보습력 그래도 만족합니다. 왜? 제가 세럼을 써서 그런지 진짜 바르자마자 건조하고 바르자마자 막 땡기고 막 그랬던 적이 많았거든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 3시간, 4시간 정도의 수분감, 보습감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확 땡기네? 막 건조하네? 막 이걸 느낀 게 아니라 좀 촉촉함이 많이 날아갔네? 이 정도의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의 지속력이면은 제형에 비해 꽤 괜찮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단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시간 지속력을 무리다. 제가 그렇게 썼네요. 제가 이거 대본을 이제 애기 잘 때 새벽에 써가지고 그 새벽 감성으로 되게 솔직하게 썼거든요. 무리다. 100시간 무리입니다. 느낀 점은 트러블은 안 났지만 진정 효과 글쎄요. 딱히 트러블이 나지도 않았지만 그렇다고 딱히 또 개선 효과를 느끼지는 못했다. 데일리로 잘 쓰는 가벼운 크림의 역할. 네, 딱 그 정도의 수딩크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나는 수분크림 뭘 사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추천드리고 그리고 지성 피부이신 분들한테 나도 뭔가를 바르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닥터지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토리든. 토리든은 세럼 때도 히알루론산 세럼으로 제가 리뷰를 했었죠. 이 아이도 히알루론산 크림입니다.
은근 히알루론산 크림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런 컨셉을 갖춘 크림이. 그래서 반가웠습니다. 비건 제품이라 그런지 믿고 쓰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일단 토리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비건 제품이고요. 약산성 포뮬러고 수분, 열감, 진정 케어를 도와줄 수 있는 수분으로 꽉 찬 수딩 크림입니다. 얘도 수딩 크림이에요. 세럼과 동일한 컨셉으로 히알루론산 크림이라고 딱 해서 나왔는데 5D 복합 저분자 히알루론산이라고 해서 고분자, 중분자, 저분자 히알루론산의 피부 흡수력을 위해서 분자 크기가 다 다른 5가지의 히알루론산을 배합을 해서 만든 크림이다. 세럼도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치만 신기하게도 세럼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세럼은 시너지 성분으로 판테놀이랑 알라토인이라는 성분을 추가적으로 배합을 했는데 블루 컴플렉스라고 해가지고 6가지 허브 추출물을 특허 성분으로 내서 보습과 진정 역할까지 한다고 합니다. 토리든 제품을 생각지도 않게 많이 썼어요. 모델링 팩도 쓰고 마스크팩도 쓰고 그리고 세럼부터 크림까지 이렇게 쓰고 있는데 그것 중에서 제일 제 피부에 안 맞지 않았나. 바르자마자 한 이틀 정도는 뾰루지가 올라왔고요. 좁쌀 같은 게 올라왔었고 신기하게도 그대로 상태가 쭉 진행되지는 않아요. 한 3일 정도 올라왔다가 크림 바르는 순서도 바꿔보고 방법도 바꿔보고 어떤 날에는 한 제품만 쓰고 어떤 날에는 반반씩도 쓰고 어떤 날에는 아침, 점심, 저녁 다르게도 써보고 이렇게 좀 다양하게 써봐서 그런지 몰라도 그 다음부터는 또 트러블이 안 나더라고요. 근데 이게 또 트러블이 난다는 후기가 많아. 제 생각에는 지성분들이 써서 그런 건 아닐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단점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제 기준에서 저는 소비자 입장에서 리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제 기준에서 단점 말씀드릴게요. 트러블입니다. 첫 번째 트러블이고요. 두 번째는 마찬가지로 드라마틱한 변화는 없었고요. 좀 뒤끝이 오일리하다고 해야 되나요? 약간의 끈적임이 느껴진, 물론 제 피부에는 처음엔 안 맞았지만 토리든처럼 살짝 제형이 오일리해줘야지 보습감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근데 민감성 피부라든지 지성 피부라든지 수부지 피부이신 분들은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고 사용해봐야지 알 것 같아요. 이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점은 또 있습니다. 첫 번째, 역시나 수딩 크림이라서 휘뚜마뚜 데일리로 쓰기 좋은 크림입니다. 피부에만 잘 맞다면 너무 괜찮은 크림이고 지금 단지형이라서 이게 조금 불편하기는 해요. 두 번째는 마무리감이 되게 좀 부드러운 느낌이거든요. 산뜻하고 뭐 깔끔한 느낌보다는 부드럽게 끝나는 느낌이라서 건성인데 끈적이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지성분들은 글쎄 수부지는 취향 탈 것 같아요. 이게 비건 제품이라서 민감성이신 분들도 써보셨으면 좋긴 하겠는데 저도 피부가 그렇게 탄탄한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모두에게 시원시원하게 추천드리기가 좀 애매합니다. 다음은 에스네이처. 제가 에스네이처가 제일 길어요. 제가 에스네이처 제품을 처음 써봤는데 이름만 들어봤지 이렇게 쓰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근데 리뷰도 괜찮고 제 생각보다는 굉장히 유명한 제품이더라고요. 이 수분크림은 다른 수분크림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바로 피지, 모공까지 싹 케어하는 수분크림이라는 겁니다. 제가 아까 수분크림의 기능은 트러블 안 나고 건조하지만 않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얘는 또 피지까지 케어를 한대요. 근데 제가 여러 개 섞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저는 잘 모르겠어요. 피지까지 케어가 되는지. 이 크림도 저자극 크림이고요. 애초 기획했을 때부터 사계절용 크림을 만들자 했던 제품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써보니까 이거 여름에도 괜찮겠는데? 이건 겨울에 에센스 바르고 앰플 바르고 이렇게 크림 바르면 괜찮겠는데? 이게 또 활용도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제형이 토리든도 수딩, 닥터지도 수딩인데 1위 수분 크림 중에 에스네이처가 생긴 거는 본성들이 좋아하는 크림일 것 같은데 막상 발라보니까 수딩 비슷한 거야, 느낌이. 보여드릴게요. 네, 완전 화이트 하잖아요. 불투명한 느낌도 없잖아. 근데 발리는 거는 진짜 수딩처럼 발리더라고요. 그리고 이 제품은 수분이 피부에 오래 유지할 수 있도록 당 보습 성분이라는 걸 함유를 했어요. 그 당이 뭐냐? 다이리톨과 글루코스라는 성분인데 결합 특허 성분을 냈습니다. 에스네이처 아쿠아 스쿠알란 수분크림이잖아요. 스쿠알란이 건강한 올리브에서 0.2% 정도 나오는 성분이거든요. 근데 이 스쿠알란 성분이 피지 조절과 피부 보습에 도움을 꽤 많이 주는 아이예요. 근데 너무나 놀랍게도 보통은 뭐 컨셉, 마케팅 성분으로 들어갈 법도 한데 이 크림에
15%가 스ኳ알란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진짜 꽤 많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또 저렴하다는 거. 그리고 비타민, 판테놀, 히알루론산, 8종 등 성분에 자신 있는 수분크림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꽤나 놀라웠다. 인기 많은 이유가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자, 그러면은 빠르게 장점, 단점을 말씀을 드리자면 장점, 가성비 좋음, 네, 가격이 착함이라고 제가 썼고요. 두 번째는 무난한 데일리템, 네, 수분은 역시 데일리죠. 세 번째는 적은 양으로 얼굴 전체 사용 가능. 딱 발랐었을 때 양이 제일 적게 들어가긴 한 것 같아요. 다음은 단점. 사용 후에 T존에 유분감이 좀 살짝 올라오는 느낌입니다. 이 느낌은 토리든도 살짝 있기는 한데 호불호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는 단점은 아닌데 상세 페이지를 보면은 속수분, 수분광, 사계절 사용, 피지 밸런스, 모공 조임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은 잘 되어 있는데 진정에 대한 설명은 없더라고요. 수분 진정 이런 걸 어필하기보다는 모공, 피지 케어 이런 게 좀 어필이 많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크게 진정 효과는 느끼지 못했습니다. 확실히 수분크림으로 뭔가 진정을 하기가 좀 힘든 것 같기도 해요. 제가 이렇게 경험을 해보니까. 전체적으로 이 세 제품 다 느낀 점이 다 비슷해요. 트러블을 제외하고는 무난하게 잘 썼고 데일리템이고 그렇게 크게 좋지도 그렇게 크게 나쁘지도 않았던 수분크림이었지만 이 중에서도 약간의 갭 차이는 있습니다. 만약 제가 다시 재구매를 하게 된다, 다시 한번 또 써야 된다 했었을 때 이 세 개 중에 무엇일까? 정말 너무 장단점이 애매모호해서 그 어느 하나 고르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이렇게 애매모호했던 건 처음이야. 진짜 세럼 했을 때는 딱딱딱 이렇게 명확하게 보였는데 비슷한 제형의 컨셉은 다르거든요. 진정, 피지 모공, 히알루론산 이렇게 정체성이나 컨셉은 다 달랐는데 사용감은 다 똑같았어. 그래서 일단 닥터지, 에스네이처 둘 중에 좀 고민이거든요. 에스네이처는 에스네이처 진짜 가볍게 쓰고 싶다면 닥터지. 그리고 나는 약간의 유분감이 있는 게 좋다 하면은 에스네이처. 그렇게 재구매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주 정도는 다양한 방법으로 써봤고 나머지 기간에는 어떤 거에 내가 손이 더 많이 갈까라고 봤었을 때 토리든을 썼을 때는 재차 확인을 하고 싶었어요. 알러지가 생기는지 트러블이 생기는지 확인을 해보고 싶었고 그래서 토리든을 생각보다 많이 썼는데 알러지가 조금 나다가 말았거든요. 그 다음에는 알러지가 나지 않았고 그 다음에 닥터지였던 것 같아요. 저는 피부가 가벼운 게 좋으니까 닥터지에 손이 많이 갔고 외출하게 되는 날은 에스네이처를 썼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수분크림 3대장 리뷰를 했는데요. 왜 이렇게 찜찜하지 이거? 뭔가 이 세 제품 다 만드는 방법도 이제 들어간 전성분도 다 다른데 사용감이 똑같아서 저는 좀 아쉽더라고요. 아무래도 미백, 탄력 그런 기능성 제품은 아니다 보니까 제품 사용감에 있어서는 크게 차이가 없었던 것 같고 저는 수부지 지성에 가까운 피부이기 때문에 제 피부 타입 참고하셔서 구매에 도움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친절한 지수씨 리뷰 여기까지였고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